자, 우리 이제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 자, 우리 정보 공개 청구권이 있는 국민이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할 때 방법. 자, 여러분들 교재 454쪽에 청구 방법. 자, 동그라미 1번 법조문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는 동그라미 1번에서 정보 공개 청구는 반드시 문서로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말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문서로 청구해도 되고 말로도 청구할 수도 있고, 그게 포인트. 말로도 청구할 수 있어. 하나. 두 번째, 이제 근데 말로 하는 경우는 이제 청구하는 국민은 말로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또 청구서 이렇게 다 이제 물어보고 다 기재하게 돼 있어, 그지? 하여튼 청구하는 국민은 말로도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정보공개 청구서에 기재할 사항들 있지? 응? 거기 보면 둘째 줄에 뭐야? 익명으로 청구하나요? 실명으로 청구하게 되잖아. 자기 이름 청구하는 사람 이름 써야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및 연락처,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그지? 또 뭐 그냥 보여만 달라 그러는 건지, 복사해달라는 건지, 뭐 메일로 보내달라는 건지, 청구 방법도 기재해야 돼. 그렇죠? 공개하는 방법은 누가 정하는 거야? 공개하는 방법. 청구하는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방법. 복사해달라고 하든지, 그지? 메일로 보내더니 그 공개 방법은 청구인이 신청하는 거야, 그지? 그런데 그 옆에다 써놓어. 기재할 사항 아닌 거. 정보 공개받으면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는지, 그지? 정보의 이용 목적. 정보의 이용 목적은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응? 목적. 이거는 기재사항 아니에요. 응? 어디다 쓰는지는 그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야. 공무원이 답변할 의무도 없고, 그지? 네. 자, 따라서 우리가 동그라미 1번에서 두 가지 공부한다. 말로도 청구 가능하다. 응? 네, 익명으로 청구하는 거 아니다. 실명으로 청구해야 되고, 다만 정보 이용 목적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응? 자, 그 다음에 2항은 뭐 그냥 넘어가야 돼. 말로 청구하면 담당 공무원이 그 앞에서 다 받아 적으라고 돼 있어, 그지? 자, 오른쪽에 올라가면 판례. 네. 1번 중요한데요. 지금 조금 아까 뭐 얘기했지? 정보 공개하는 방법은 누가 정하는 거야? 청구인이. 그러니까 야,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이 정보 공개 청구해달라고 청구했는데 담당 공무원 어떤 방법으로 공개해달라고 좀 복사해달라고 그랬어. 한 10,000페이지 복사해달라. 응? 이 복사를 그 생각 짜증나. 응? 그러니까 복사하지 말고 그냥 저 메일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응? 왜 행정기관은, 공공기관은 국민이 청구한 대로, 청구한 방법대로 공개를 해줘야지, 공공기관은 선택할 권한이 없어, 공개 방법을. 따라서 1번 쭉 읽어보면 정보 공개 방법은 누가 선택하게 돼 있어? 청구인이. 그치? 그러면 공공기관은 공개 방법을 선택할 권한이 없어. 따라서 마지막 밑줄 쳐놨지. 정보 공개 청구한 자가 선택한 공개 방법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공공기관은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응? 핵심, 그쵸? 1번 판례 끝쪽에.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이런, 일단 시험에 중요한 문구가 위에 두 줄이야. 국민의 알 권리로부터 파생돼 나오는, 알 권리로부터 이제 국민은 정보 공개 청구권이 있고, 정부는 보유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정부의 공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면 국민이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가 있어야 그 청구된 정보에 대해서 공개 의무가 생긴다는 거야. 두 줄 이해했어요? 그러면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그 아래 사안이 이런 거야.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인가 중국하고 마늘 수입 이제 협정을 맺었다. 조약을 맺었어. 마늘 수입, 중국으로부터 마늘 수입. 그런데 이제 아마 뭐 처음에는 왕창 수입하지는 않겠지. 처음에는 뭐 수입하는 물량도 어느 정도로 하고 차츰차츰 늘려간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깐 마늘만 수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렇게 매년 어떻게 마늘 수입을 할 것인지 중국하고 협정을 맺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걸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이런 내용의 협정을 맺었다고 정부가 공개하지는 않았어. 그랬다가 몇 년이 지난 뒤에 갑자기 중국으로부터 막 마늘 수입이 왕창 들어오니까 마늘 재배 농민들이 막 열받은 거야. 응?
그러더니 아니 중국하고 정부하고 이렇게 마늘 수입하는 걸 협정을 맺었으면 그 국민에게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보를 공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공개 안 한 건 위법이라고 싸운 거야. 그랬더니 판결이 뭐야. 아니 그러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특정한 어떤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가 들어와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거지. 청구를 안 했잖냐. 안 했으니까 알아서 공개 안 했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이야. 응? 다시 한번 읽어봐. 국민의 알 권리로부터 국민은 정보 공개 청구권이 있고 정부는 보유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떤 특정한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는 그 특정한 정보에 대해서 공개해달라고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존재한다. 이해해요? 그 마늘 수입 협정이라는 특정한 내용의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한 일이 없었으니까 그걸 공개할 의무는 없었던 거다. 응? 공개하지 않았어도 위법이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2번도 시험에 중요하고 자 3번은 국민의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할 때 이렇게 공개 청구하면 안 된다는 거야. 뭐냐면 뭐뭐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개해달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 공개해야 될 정보의 내용 범위가 너무 불분명하잖아. 뭐뭐와 관련된 자료 일체까지가 어디까지 말하는지 불분명하잖아. 그런 식으로 청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까 LH공사 옛날에 LH 지금은 LH 그지? 대한주택공사 주공아파트 분양 원가와 이 주공아파트 분양 원가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 분양 원가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개해달라 이렇게 청구했는데 그 잘못 청구했다는 거야. 즉 정보 공개 청구를 할 때는 어떤 정보의 공개를 원하는지 그 정보를 보통 사람들의 기준에서 어떤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하는구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할 정도로 정해서 청구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거기 3번 밑줄 쳤지. 그 정보 공개 대상인 정보를 그러니까 아까 정보 공개 청구서에는 어떤 정보를 공개 원하는지 기재하게 돼 있잖아. 그 기재할 때는 사회의 보통 사람, 일반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청구하는 정보가 어떤 정보구나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서 기재해야 된다. 응? 그렇지 않고 뭐뭐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이런 식으로 청구하는 건 안 된다. 이 판결이야. 응? 다 시험에 쓰였어.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자, 여러분이나 나나 국민이 공공기관에다 알고 싶은 정보 공개달라고 청구를 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결정을 내려야 돼.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치? 며칠 내에 결정 내려야 돼요? 숫자가 중요해. 동그라미 1번. 며칠 내에 결정 내려야 된대? 청구서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된대요. 응? 공개를 하든 안 하든 10일 안에 결정을 해요.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이게 포인트. 근데 동그라미 2번 뭐가 있대? 부득이한 사유가 있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청구받은 지 10일 이내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대? 10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대. 응? 그 문장이지? 그럴 때는 그 10일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10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결론은 갖다 대는 거야. 어쨌든 원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최장 10일까지 다시 연장. 그러면 어떻게 돼? 총 20일 안에는 어쨌든 공개한다 안 한다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야. 20일. 응? 자, 그리고 동그라미 3항 보세요. 3항을 보면 공공기관은 청구된 정보의 전부나 일부가 여기 누군가가 정보를 청구했는데 다른 사람에 관한 정보를 청구한 거야. 응? 그 청구된 정보가 누구와 관련돼? 첫째죠. 제3자와 관련. 응? 제3자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를 청구한 거야. 응? 예를 들면 우리 사립대학도 정보공개 대상자니까 공개 의무 있으니까 옛날에 최순실 딸 그지? 정유라. 응? 정유라가 승마 특기생으로 이화여대 갔다 그랬잖아. 응? 그러면 아니 최유라가 학교를 제대로 다녔나? 응? 궁금해. 그럼 이화여대에다가 총장에게 신청하는 거야. 이유라가 학교를 제대로 출석했는지 출석한 거 이런 거 또 시험은 제대로 봤나? 이런 거
정보 공개해달라 청구할 수 있어. 사립대학도 공개 의무 있잖아. 공개가. 그리고 자기하고 관련된 이해관계 있는 정보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나하고 아무런 이해관계 없어도 알고 싶어 청구할 수 있어. 그럼 이화여대 총장 청구받는 지 10일 안에 공개할지 말지 결정 내려야 돼. 그치? 응? 그런데 공개 여부 결정 내리기 전에 이 사망에 의하면 이화여대 총장은 청구한 사람이 제3자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달라고 청구했잖아. 그러면 이화여대 총장은 어떻게 해야 돼? 정유라에게 알려줘야 돼. 당신과 관련된 정보를 청구한 내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당신에 관한 정보를 누군가가 청구했습니다. 공개해달라고 통보를 해줘야 된다. 이게 사망에 있어요. 공공기관은 청구된 정보와 제3자와 관련 있는 정보를 청구받았다. 그러면 자 둘째 줄 지체 없이 어떻게 해야 된대? 공개 청구가 됐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응? 자 여기도 주의해야 돼. 여러분 봐. 통지는 반드시 해야 되죠. 3자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통지는 반드시 해야 돼. 그런데 그 3자의 의견을 듣는 건 필요하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응? 저 문제 어떻게 내겠어요? 출제자가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끝부분이 틀린 거야. 들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면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응? 끝부분을 통지는 반드시 해야 되되 의견 듣는 건 재량입니다. 응? 그 부분 유의할 것. 그 다음에 다른 건 사항은 별 큰 의미는 없다. 자, 사항을 읽어보면 공공기관은 자기네가 보유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 다른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다른 기관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 주래. 그지? 그리고 이제 그 이송했다는 걸 청구인에게 통보해 주래. 응? 읽고 지나갑니다. 자, 5항하고 6항은 뭐뭐? 자, 공기관은 청구받은 지 10일 안에 결정을 내리는 게 원칙인데 공개하기로 결정했대. 그럼 어떻게 돼? 청구인에게 당신이 공개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 다음에 뭐야? 공개하는 날짜는 언제다? 이런 걸 문서로 통보해 주래요. 응? 읽고 지나가 그냥. 그 다음에 동그라미 6항은 뭐야? 6항은 비공개로 결정했대. 공개 거부하기로. 응? 그럼 비공개로 결정했어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왜 비공개하는지 아까 정보공개법 9조에서 정한 8가지 항목 중에 어디에 해당돼서 비공개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그 다음에 이 비공개 결정에 승복을 못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투면 되는지 그 불복 절차 같은 것도 다 기재해서 문서로 통보해 줘야 된다고 돼 있어요. 자,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세요. 자, 다음 페이지에 제목 정보공개 심의회라고 있어. 응? 자, 제목. 그리고 이제 법조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많이 알 필요 없어. 정보공개 심의. 자, 동그라미 1번. 자, 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 이런 데는 그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어. 그런데 공개 청구 들어온 거 사건에 대해서 공개할지 말지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 자, 그러니까 정보공개 기관명을 잘해. 정보공개 심의회는 국가기관 그냥 외우지 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설치해서 정보공개 청구 들어온 거 공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를 심사하는 기구래.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누가 공개할 거냐 말 거냐 최종 결정하고 통보해야 되는 권한자냐면 그 기관의 장이에요. 장. 행정청.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천시에 정보공개 청구하잖아. 그럼 인천시장한테 청구하는 거야. 그러면 공개할지 말지 결정하고 그 통보하고 하는 건 다 인천시장이 하는 거예요. 인천시장이 이름으로. 응? 다만 청구된 정보인데 이거 공개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안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좀 판단이 애매하고 막 어려운 것들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심사 판단하는 기구로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거야.
정보공개 심의. 여러분들이 좀 이따 이제 공부하면 또 나오지만 위원회라고 또 있어요. 정보공개위원회. 정보공개 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는 달라요. 정보공개 심의회라는 기관은 모든 국가기관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기업마다 설치 운영하게 돼 있잖아. 그거 엄청나게 개수가 많겠지. 각 기관마다 설치해 놓는 거니까. 그리고 하는 일은 각 기관의 장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말하면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문. 결정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게 판례도 나오니까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고, 거기에 뭐 2항부터 뭐 6항까지 별 특별한 논점이 없습니다. 1항 정도 보고, 그러면 밑에 판례를 아주 중시하세요. 자,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공공기관의 장한테 있는 거죠? 정보공개 심의회가 그 권한 갖는가? 아니에요. 심의회는 무슨 역할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 사안은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입니다. 판단이 어려운 사항, 이거 좀 공공기관의 장이 이것 좀 심사해달라 그러면 의뢰를 받아 심의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얘가 심의회가, 정보공개 심의회가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자 아닙니다. 이거 중요. 그 다음에 쌍가로 4번 비용 부담. 1항, 2항 다 중요한데 1항. 자, 정보 공개 및 우송에 드는 비용은 실비, 실제 들어간 비용의 범위 안에서, 자, 누가 부담한다? 청구인이 부담한다가 포인트야. 청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보 공개 방법 중에 뭐 복사해달라 그러면 복사비 청구하는 사람이 내야 돼. 또 뭐야? 우송료 뭐 이런 거? 택배비. 예를 들면 뭐 복사해갖고 우편으로 보내달라. 그럼 택배비도 청구인이 부담해야 돼. 그치? 청구인이 포인트예요. 이런 거 시험 문제 출제자가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 이렇게 바꿔. 정보 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에 들어가는 비용은 무료로 한다. 무료로 한다고 하기도 하고, 무료로 한단 말 있고,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그럴싸하지? 아니야. 청구인이 부담한다. 그럼 왜 그렇게 나갔을까? 무료로 하면 좋긴 하겠지만, 무료로 해놓으면 정말로 자기한테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님에도 그냥 막 무분별하게 청구할 우려가 있잖아. 그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만 자기가 부담하는 조건 하에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한을 둔 거지. 청구인 부담.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할 때 이제 공짜로 해주는 경우 있어. 감면. 그치? 감면 사유가 뭐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정보공개 청구하면 그러면 무료 감면해 준대?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감면 사유는 오로지 딱 하나야. 동그라미 2번. 어떤 사유? 정보공개 청구하는 목적이 뭐일 때? 쉽게 말하면 공익을 위해서. 거기 나왔듯이 공공복리 유지 증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는 그때 한해서 뭐 할 수 있대? 감면해 줄 수 있대. 감면 사유가 뭐야? 유일하게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 그지? 근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왜? 생계곤란한 자 등이 정보공개 청구하면 감면해 줄 수 있다. 아니야. 생계곤란 이런 거는 감면 사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정보 사용 목적이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느냐, 이러면 그때는 감면 해줄 수 있다. 유의하고, 두 가지 다 유의하고. 그 다음에 공개 방법. 원래 우리 아까 정보 공개 방법은 원칙이 청구인이 이제 정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쌍가루 1번 공개 방법. 자, 이거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 사본이나 복제물을 교부하는 방법, 그 다음 뭐야?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제공하는 방법 등. 그거 한정되는 건 아니야. 특별한 건 없어요. 읽고 지나가세요. 그런데 이제 쌍가루 2번 보면 1항. 야, 청구인이 사본이나 복제물이 뭐 사본 복사, 그지? 사본이나 복제물 교부를 원하면 원칙적으로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공개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둘째 줄에 유의해 두자.
다만 야 이게 양이 너무 많아. 아까 말했듯이 복사해달라고 청구가 들어왔는데 와 막 수만 페이지를 복사해달래. 양이 너무 많아. 그 빠른 시간 내에 복사해주기 어렵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래? 양이 너무 많으면 공개를 거부할 수 있어요? 이거 양이 지나치게 많아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 그치? 그럼 어떻게 하래? 좀 기간을 나누래. 그래서 이거 복사 다 하려면 막 일주일은 걸릴 건데요? 그러면 일단 내일까지는 뭐 10분의 1 정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보고 싶으면 좀 보세요. 미리 뭐 이렇게 열람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요한 거 두 번째, 공개 대상 정보량이 너무 많아 정상적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도 다 복사해 줘야 됩니다. 다만 기간을 나누어서 제공하거나 한편으로는 볼 수 있게 해주면서 또 복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정보량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말하자면 원래는 원본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첫째 줄 끝에 뭐야?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이 밑줄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을 때 이럴 때는 두 줄 끝에 뭐 할 수 있대? 사본이나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부분 공개. 부분 공개는 자 어떤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가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공무원 입장이야. 어떤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 들어왔는데 그 정보의 속에는 내용 속에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섞여 있대. 섞여 있는데 그걸 분리해낼 수 있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분리해내고 공개가 가능한 일부분만이라도 공개를 해줘야 된다. 그게 부분 공개 조항이에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없죠? 또 이해했으면 됐어요. 법에. 그럼 관련 판례 1번. 그러면 위에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섞여 있고 분리가 가능할 때는 공개 가능한 일부라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정하고 있는데 이때 이거는 뭐야? 1번이 이제 판례가 뭐라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렇게 결정한 거야. 어떤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받더니 공공기관이 그냥 전부 거부한 거야. 공개를 전부 거부하는 결정을 했어요. 그때 이 상대방이 소송을 들어간 거야. 법원이 심사하더니 공개할 수 있는 부분도 들어있는데 이 부분의 일부 전부 거부한 건 위법이네. 따라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대? 거부한 거 전부가 위법은 아니지만 그 중에 공개할 수 있는 일부분은 공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전부 거부한 거는 잘못됐다. 따라서 일부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마저도 거부한 거, 그 부분이 위법이다. 그 부분만 취소한다고 일부 취소 판결 내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넷째 줄에 그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 그 부분만은 공개를 했어야 맞는 건데 그 부분마저도 거부한 건 위법이다고 일부 취소 판결 내린다. 일부 취소. 예.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제14조에서 정한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섞여 있는데 분리할 수 있다는 말, 분리가 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래? 그건 정보를 이제 물리적으로만 분리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정보의 공개 해당 정보에서 공개할 수 없는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 내지 빼내고도 그 나머지 일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일부분 나머지 부분만의 정보를 공개하는 만으로도 공개할 가치가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특별한 건 없어. 그 정도로 있고. 그래서 우리 아까 공부했어. 아까 교도소 재소자가 교도관들로부터 무슨 구타당하고 가혹행위 당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송을 하는데 필요하다 해가지고
교도소 근무관들 근무 보고서를 포함해서 자기 막 교도소에서 뭐 난동 피웠다고 무슨 징벌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 회의록 뭐 이런 거 다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다 공개할 건 아니고 그 중에 최소한 교도관들의 근무 보고서는 일부분이라도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교도관들의 근무 보고서는 아까 공개 대상 정보라고 그랬지? 그거만 알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전자적 공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밑에. 자, 기억번은 1번은 뭐 별건 없고, 자, 공공기관이 어떤 형태로 정보를 보유하고 있대? 원래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고 있대요, 정보를. 응? 그러면 국민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달라. 뭐 예를 들면 메일로 보내달라, 응? 디스켓에 담아달라, 뭐 이런 게 전자적 형태잖아. 그러면 원래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대로 해주는 게 원칙이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지? 근데 포인트는 2번이야, 2번.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야. 응? 그러니까 야, 여러분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해. 담당 공무원. 근데 이게 정보 공개달라고 청구돼. 그 정보가 뭐냐? 공개 청구 들어온 정보. 와, 옛날 문서. 옛날 막 종이에 응? 이렇게 막 세로로 막 써있고 막 한자도 들어있고 막 옛날 종이에 이렇게 써있는 문서인데 그거 정보 공개해달래. 응? 복사해달래? 아, 메일로 보내달래? 그럼 이게 원래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지도 않은 정보인데 그거를 뭐 디스켓에 담아달라. 그럼 이게 작업이 몇 단계 거쳐야 되잖아. 응? 짜증나. 그냥 복사해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래. 메일 뭐 디스켓에 담아달래. 응? 뭐 어떻게 해야 돼? 전자적 형태로, 자, 2번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도 결론은 어떻게 돼요? 셋째 그때 전자적 형태로 바꿔서 공개할 수 있다. 응? 이건 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전자 형태로 바꿔서 공개할 수 있다. 단 이제 중간에 거는 전제 조건 뭐야? 그 원래 청구인이 전자 형태로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지. 근데 두 번째 줄에 정상적 업무 수행에 현장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가 훼손될 우려가 없다면 전자 형태로 바꿔서 공개할 수 있다. 응? 그죠? 그럼 끝에 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야. 응? 그 점을 좀 유의하면서 그래서 가장 크게 보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도 전자 형태로 정보 공개달라고 청구하면 전자 형태로 공개할 수 있는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뒤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 판례 보니까 뭐 나왔어요? 응? 자, 우리 아까 이미 알았듯이 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 자는 공개 방법을 선택할 권한이 있잖아. 응?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 내가 어떤 정보를 공개해달라, 복사해달라고 청구를 했어. 방법을 복사해달라고 선택해서 청구를 했어. 근데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나한테 다 공개는 했어. 근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진 않았어. 나는 복사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메일로 보내온 거야. 응?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 반반쯤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들어준 거야. 정보 공개해달라는 거. 그 정보는 공개를 해줬어. 근데 또 안 들어준 게 뭐야? 방법은 안 들어줬어. 난 복사를 원했는데 메일로 보내왔단 말이야. 그럼 내가 신청한 방법을 반은 거부한 거야. 그래서 판례가 뭐래? 어떤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공개해달라고 청구인이 청구를 했는데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는 다 공개해줬는데 방법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 이런 거는 뭐로 볼 수 있대? 일부 거부한 처분으로 볼 수 있대. 일부 거부 처분. 응? 상대방은 일부 거부 처분도 이제 거부 처분이니까 그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자, 이 셋째 줄 중간 끝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 다음에 이걸 이 성질은 정보 공개 청구 뭐야? 정보 공개 방법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일부 거부 처분한 거다. 그지? 응? 일부 거부 처분했다고 말하잖아. 그리고 이건 일부 거부 처분이니까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응? 자,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쌍가루 5번.
제목은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인데, 야,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보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안에만 공개한다 안 한다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뭐 10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 아니 지금 공개 청구했는데 말로다가 한두 마디만 해주면 되는 정보 있잖아. 공개해달라고 그러는데 말로 한두 마디만 해주면 다 되는 거. 그런 걸 뭘 10일까지 기다렸다가 뭐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말로 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한 장짜리 문서 그냥 금방 복사해주면 끝나는 거. 뭐 10일까지 기다리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즉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읽어봐. 그 안에 박스. 예를 들어 다 미치시마 법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해놓은 정보,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된 홍보자료, 그 다음에 3번 공개하기로 이미 결정이 내려진 정보로서 공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응? 이 3번이 한 번 정도 시험에 나왔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공부하냐. 자, 3번처럼 공개하기로 결정난 정보로서 공개하는 데 오랜 시간이 안 걸리는 정보는 뭐야? 정보로서 위로 올라가.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 11조에 따른 절차가 원칙적으로 청구서 받으면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 결정하고 뭐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뭐 이게 10일 연장하고 이런 거 있지? 그런 거 거치지 않고 바로 즉시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쌍가루 6번은 아까 한 얘기 또 한 거예요. 아까 읽었던 거 기억나지? 그냥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논점은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자, 원하는 결정 안 내리는 경우가 있겠지?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 청구를 받고 어떤 결정을? 첫 번째, 정보 공개 전부 거부하는 결정을 내렸다든지 아니면 일부, 그러니까 내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더니 공개를 해준다고는 했는데 뭐야? 내가 원하는 알맹이는 다 빼고 허접한 것만 공개했다. 그럼 이것도 말하자면 정보공개 거부로 마찬가지지? 응? 그러니까 부분 공개. 아까 부분 공개를 했는데 알맹이는 다 빼버리고 허접한 것만, 필요 없는 것만 공개했다든지 아니면 10일이 지나도록 아무 결정 안 하고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연장을 했다 하더라도 20일이 지나도록 아무 결정이 없거나 이런 경우 있지? 이런 경우는 이제 승복 못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싸우면 되느냐? 이거야.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떻게 나누는지 봐. 우선 쌍거로 1번은 누가 불복하는 거야? 청구인의 불복이다. 정보 공개를 청구했던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 동그라미 2랑 읽어봐. 그 안에. 자, 정보 공개를 청구했던 사람이 정보 공개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자, 첫 번째 비공개 결정. 응? 또 부분 공개 결정. 그런 거 비공개 결정. 또는 그 중에 청구한 정보 중에 일부만 공개한다. 부분 공개 결정. 응? 지금 두 개지? 하나 더. 두 번째 줄 끝에 정보 공개 청구한 지 20일 안에는 공개하는지 안 하는지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 아무 결정이 없는 경우. 두 번째 줄 공개 청구 2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결정이 없는 때. 세 가지네. 불복할 수 있는 사유가 응? 정보 공개 거부 결정, 비공개 결정, 부분 공개 결정, 20일이 지나도록 아무 결정 없는 경우. 응? 이 세 가지 경우에 자, 각각 이런 경우 어떻게 된대? 넷째 줄. 그 비공개 결정이나 부분 공개 결정이나 아무 결정이 없는 20일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 자, 밑줄 30일 이내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자, 30일 이내 숫자는 항상 유의합니다. 우리 행정절차법에서도 나오는 숫자 중요하고 정보공개법에서 나오는 숫자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래서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0일 연장할 수 있고, 응? 이런 숫자 매우 중요해. 여기도 30일 이내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응? 자, 이의 신청받은 공공기관은 며칠 이내에 결정하고 통보해줘야 됩니까? 7일 안에. 응? 동그라미 2야.
이항은 넘어가고, 사망 보세요. 사망에 공공연한, 자, 이의 신청받은 또 7일 안에, 7일 이내 이의 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결정하고 통보해 줘야 됩니다. 7일 이내.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의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고 행정심판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간단히 말하면 나중에 또 배울 거지만 상급기관에다가 이제 신청하는 거예요. 하급기관이 한 행위, 이거 잘못된 행위다 하고 판정해달라고 상급기관에 신청하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미추홀 구청장한테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비공개 결정, 부분공개 결정, 22자들은 아무 결정 없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그 상급기관이 어디겠어요? 미추홀 구청장의 상급기관 인천시장이야. 인천시장 소속으로 행정심판위원회라고 있어. 거기다가 구청장이 거부한 조치는 위법이다 하고 판정해달라고 취소 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1항은 읽고 지난 거야. 자, 청구인이 정보공개 관련된 공무원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에는 두 번째 줄 밑줄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요거 하나만 밑줄.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이란 걸 청구할 수 있다. 네, 요 파트의 가장 중요한 거. 동그라미 2야. 이의신청 절차를 안 거치고, 앞서 말한 이의신청 안 거치고 바로 상급기관의 행정심판 청구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의신청 꼭 거쳐야 돼요. 안 거쳐도 된단 말이야.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2항이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행정소송. 자, 행정소송은 두 번째 줄, 1항의 두 번째 줄 끝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제기할 수 있다. 그거하고, 자, 2항.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원래 소송은 일반 사람들 방청하는 상태에서 재판하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정보 공개를 거부한 측, 정보 공개를 청구한 측 다 법정이 있고 일반 사람들도 있는데 그 다툼의 대상이 뭐야? 어떤 정보가 공개해야 될 정보냐 아니냐 이거잖아. 그러면 이걸 갖고 공개에 재판하면서 막 그 정보 내용을 떠들고 막 하면 이미 공개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네? 곤란하겠지? 그래서 이 항을 둔 거야.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이 거부한 정보 있잖아. 그 제출받아서 그거를 판사들만 보는 거야. 이거 공개해야 될 정보인지 아닌지, 그치? 그래서 제출된 정보를 비공개로 심사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그런 규정을 둔 취지 이해하지? 자, 그 다음에 사망은 이제 최근에 추가된 조항인데 읽어봅시다. 재판장은 소송 대상이 된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라서 비공개합니다. 또는 부분 공개만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공개는지 부분 공개 결정을 한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해서 비밀이다. 이런 비밀에 해당한다. 이런 거를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재판장에게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읽고 지나가세요, 그냥.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판례들이 쭉 나는데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1번 아주 중요하네. 자, 1번 첫째 줄. 정보공개 청구권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다.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다. 그래서 두 번째,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받은 것 자체로 이미 뭐야? 권리를 침해받은 거다. 정보 공개 청구권 권리를 침해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바로 소송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뭐가 따로 필요 없어? 정보를 공개받지 못함으로써 내가 정보를 공개받았더라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했다. 그런 불이익이 따로 필요 없어. 그냥 정보 공개 거부받은 것 자체로 이미 정보 공개 청구에는 권리를 이미 침해받았다. 그 자체만으로도 소송할 이익이 있다. 그래서
별도의 다른 그 넷째 줄에 보면 뭐야? 추가로 어떤 다른 이익 뭐 이 침해된 거 이런 거 요하지 않는다는 거야. 응? 소송하는 데 있어서 정보공개 청구권 자체가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구체 권리이기 때문에 청구했다가 거부받은 것 자체가 권리, 법률상 이 침해니까 그것만으로 바로 소송이 가능한 거지. 응? 그 거부당함으로 인해서 뭔가 정보가 공개됐으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걸 얻지 못했다. 뭐 이런 추가로 어떤 법이 보호하는 이익의 침해가 따로 있어야만 소송하는 게 허용되는 게 아니다. 응? 1번 아주 중요.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역시 중요한데 2번, 3번. 자, 2번을 보면 이런 사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정보를 공개해달라 청구했더니 공공기관은 우리가 그 정보를 안 갖고 있다 이거야. 응? 그 정보 우리 안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안 갖고 있으니까 정보 공개 못합니다. 거부한 거야. 응? 근데 상대방 청구한 사람 뭐라고 했어? 거짓말이다. 저 공공기관 정보 여전히 보유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응? 그런데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면 재판에서 공공기관이 정보를 내가 청구한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증명되면 누가 유리해지나? 청구인이 유리해지겠지? 자, 뭔가 증명할 문제가 증명이 되면 유리해지는 측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응? 재판의 기본 원칙이 그렇다면 자, 2번 보세요. 첫째 줄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 이거 누가 입증해야 돼? 결론. 청구인이 증명해야지 재판에서. 응? 자기한테 유리해지는 거니까. 반면에 3번은 청구된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거는 증명이 되면 누가 유리해져? 공개를 거부한 공공기관이 유리해지겠지? 그러니까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 정보를 2번에 넷째 줄에 있지?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어? 공공기관 측이. 그거 이해하죠? 이 증명 책임, 소송에서 재판에서 증명 책임, 입증 책임은 항상 어떤 논리로 풀라고? 그게 증명이 되면 유리하게 되는 측에서 증명해야 되는 거다. 응? 그 기준으로 접근하면 100% 맞아요. 응?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셋째 줄, 어쨌든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네, 안 하고 있는데 싸움이 났는데, 그지? 근데 뭐가 결론이 났어? 넷째 줄 끝에, 셋째 줄 끝에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래. 이게 이제 판정이 난 거야. 안 갖고 있대요, 그 정보. 안 갖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공개해? 그지?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진행해서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려준들 공개될 정보가 없는 거죠. 따라서 재판을 계속할 실익이 있나요, 없나요? 없겠죠? 그 뜻입니다. 결국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입증됐다면 넷째 끝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 내린 거 취소해달라고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 재판을 할 실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개 거부한 거는 위법이니까 취소해라 한들 공개할 정보가 없잖아요. 응? 재판할 실익이 없다. 응? 당연한 이것도 잘 나와. 3번도. 그 다음에 자 4번 판례는 뭐야? 어떤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된다 그랬지? 재판에서 청구인이 입증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로 입증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문제가 그 증명의 정도입니다. 응? 입증의 정도는 아니 과학적 그 진실처럼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러이러한 점을 볼 때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그런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증명의 정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이런 정도로만 그 정도만 증명을 해놓으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의 무슨 엄격한 무슨
그런 증거까지 있어야 돼. 그런 건 아니다 이거지. 응? 그 다음에 5번. 5번의 셋째 줄을 보니까 야, 내가 공공기관에다 어떤 정보를 공개달라고 청구를 했거든? 그랬더니 공공기관이 거부를 해. 근데 이유가 뭐래? 거부한 이유가 그 정보 이미 얼마 전에 누군가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와서 그 사람한테 공개를 해줬대. 그래서 그거 이미 다 인터넷 쏘돌아다니고 있대. 그 인터넷만 좀 검색해보면 아는 거니까 그런 이유로 거부했대. 거부한대. 자, 읽어보자. 이게 정당하느냐. 자, 공개 청구 대상이 된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돼서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라든지 알려져 있다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공개돼 있어서 인터넷 검색만 또는 도서관에서 뭐가 찾아서 열람만 좀만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청구된 정보 공개 거부하는 거 정당하대 아니대? 아니래요. 그런 이유가 있어도 공개 거부하는 거 정당화될 수 없대요. 이거 중요. 그래, 그런 사정만으로 뭐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응?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은 뭐 이렇게 시험에 자주 쓰인 건 아닌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우리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교사들 노조가 있습니다. 그죠? 학교 선생님들 노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전통적으로 있었던 게 교총이라고 약칭되는 한국 뭐 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원 총연합회가 있어요. 근데 약간 보수적 견해. 응? 그래서 그게 옛날부터 쭉 교사들 노조가 있어왔고, 그 다음에 나중에 너무 보수적이다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노조가 우리가 전교조라고 하는 약칭되는 노조였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이래가지고 전교조라고 또 만들어졌죠. 근데 전교조는 약간 이제 진보적인 단체야, 그지? 일부 이제 보수적인 학부모들은 우리 애들을 뭐 이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한테 교육받는 거 원치 않는다 막 이러고 이제 문제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래갖고 이게 이제 물론 교육 여기 보면 노동부인가 그 다 갖고 있어요. 그 교사들 중에 노조에 가입한 교사들은 몇 명이고 누가 있고 그지? 뭐 이런 거 다 정보를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이제 한나라당 의원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니까 행정부에다가 이제 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아마 노동부인가 거기다 자료를 요구했어. 초중고 교사들 중에 노조 가입 현황 자료, 응? 뭐 이런 거 그 명단 뭐 이런 걸 달라고 한 거야. 그 이제 원래 함부로 주면 안 되는데 이게 뭐 이게 어떤 국정 수행에 뭐 참고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이제 자료를 그래뉴를 해서 넘겨받았고 이거를 다 까발려 버린 거야. 응? 자기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다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뒤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개인의 뭐 사상, 신조, 노조, 정당 가입 여부 이런 거는 개인의 어떤 비밀스러운 정보라서 그런 거는 절대로 법률에 의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딱 본인들의 동의를 없거나 법률이 정하지 않은 경우는 법률로 정한 경우를 빼고는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 그냥 공개를 해버린 거야. 그럼 교사들이 뭐 어떤 교사는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어떤 교사는 노조 가입 안 한 교사, 어떤 교사는 보수적인 교총에 가입한 교사, 뭐 이런 게 다 이제 다 공개돼 버린 거야. 응? 응. 이런 일을 벌였어요. 옛날에 한나라당 어떤 국회의원이. 예. 그거에 대해서 전교조 측에서 소송을 내면서 바로 빨리 올린 거 내리라고 결정해달라. 소위 가처분 신청이라고 한 거야. 응? 그래갖고 법원이 빨리 내려라 그랬습니다. 응? 그거 올린 건 위법이라고 판결한 거예요. 위법인데 그러니까 빨리 내려라. 그리고 법원이 내린 날부터 언제까지 내리라는데 그때까지 안 내리고 하루씩 지체될 때마다 하루에 뭐 예를 들면 하루에 뭐 100만 원씩 물어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내렸었어요. 응?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생략하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교원단체나 노조 가입 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 통해서 공개한 거. 응? 결론이 뭐야 이거?
그리고 공개해서는 안 되는 개인 정보를 함부로 공개했다는 거야. 응? 그럼 여기서도 이제 충돌이 나. 이거 뭐 학부모의 알 권리 뭐 등등 이런 거 하고 이 교사들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인 정보 동의도 얻지 않고 막 이렇게 올리는 거 개인 정보 보호의 필요성하고 충돌이 돼요. 근데 뭐가 더 크다고 봤어? 개인 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더 커서 공개한 건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했다는 거야. 그런 취지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뭘 보냐면 8번으로 넘어가고 9번은 중요한 판례로 본다. 자, 9번 판례를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아마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받았나 봐. 누군가가. 그래서 정보 공개 거부 결정한 거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제기했어. 근데 소송 중에 어떻게 돼? 공공기관이 원래 그 청구됐던 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했대. 응? 그러니까 그런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했던 사람이 받았대. 그러면 어떻게 돼? 재판 도중에 사실상 청구된 정보를 다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공개된 거랑 마찬가지지.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정식으로 공개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우리 공식적인 이 정보공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개한 건 아니고 원래는 거부했잖아. 정보공개 거부했다가 그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니까 공공위원회에 제출하니까 뭐 법원이 이걸 또 복사해줘가지고 그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지 공식적 방법으로 공개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재판 도중에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상 공개된 거나 다름없을지라도 정식의 공식적 방법으로 공개된 게 아닌 이상 이거 공개 거부가 위법인지 아닌지 계속 재판을 계속할 그래서 판결까지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둘째 주제 결과적으로는 즉 정보를 공개하는 사실상 결과가 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정보공개법이 예정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다. 응? 그러므로 법이 정한 공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공개 결정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해됐죠? 응? 꼭 중요한 판례. 자, 그 다음에 제목이 좀 떨어져 있는데 쌍가루 2번 뭐야 이거? 제 3자야. 3자. 불복하는 자가. 조그만 것까지는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 부분공개 결정 아무 결정 못 받았을 때 청구인이 싸우는 절차지. 이번에 이제 3자가 싸우는 절차. 자, 제 3자. 먼저 뭐부터 시작했냐면 아까 어떤 내가 무슨 얘기 들었지? 내가 나하고 별 이해관계 없는 최순실 딸 정유라에 관한 정보를 공개달라고 청구했다. 그지? 그럼 이화여대 청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정유라 측에게 당신에 관한 정보가 공개 청구됐습니다.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주고 필요하면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되잖아. 그럼 통지를 해주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통지를 받은 정유라 측은 어떻게 할 수 있어? 나에 관한 정보가 공개 청구됐다고요? 최유라는 뭐래? 최유라한테 정유라 측은 공개되는 걸 원치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 비공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응?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청구받은 공공기관은 제3자와 관련된 정보다 그러면 지체 없이 3자에게 통지해주고 필요한 의견 드릴 수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 그러면 비공개 요청. 동그라미 1번. 자, 자신과 관련 있는 정보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잖아. 제3자가. 그럼 통지받은 3자는 공개를 원치 않아. 그러면 자, 숫자 중요해. 자,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통지받는 날 또 며칠 이내? 3일 이내 공개하지 말아달라. 응? 비공개해달라고 공무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응? 3일 이내. 그 다음에 그러면 비공개해달라고 요청이 있으면 공개 못하는 건가? 그래도 공개할 수 있는 건가? 그래도 공개할 수 있어요. 응? 비공개 요청이 있다. 그럼 법으로 이미 명확해. 2항에 보면 제3자가 공개하지 말아달라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지. 그러면 비공개 요청을 한 제3자를 열받을 거 아니야? 응? 그럼 뭐 하면 된대? 그 제3자는 그러면 2항이야. 제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고도
공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응? 공개. 그러면 공개 결정을 내리면 제3자에게 또 공개 결정 내렸다고 또 통보해 주래요. 응? 3자 열받지? 그러면 동그라미 사망. 그러면 이제 그리고 사망의 숫자가 또 나와요.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한 날과 실제 공개를 실시하는 날 사이에 최소한 30일 간격을 두래. 그런 이유는 아마 그 밑에 거와 연결했어. 자,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도 공개하기로 결정 내렸다는 걸 통지받은 제3자가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이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30일의 간격을 두도록 한 거예요. 응? 그래서 30일. 자, 그러면 제3자, 그때 이의 신청 행정입니다.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했는데도 공개하게 된다고 결정 내렸다고 통지받은 제3자 측은 공개 결정을 내린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응? 또는 행정심판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공소시효. 똑같네. 구제 절차는 세 가지 방법. 응?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의 신청은 며칠 내에 해야 된다.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기로 결정냈다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응? 그럼 어떤 차이가 있지? 아까 정보 공개를 청구한 자가 거부 결정을 받거나 그러면 며칠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어? 거부 결정, 비공개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응? 청구인은 30일 안에 이의 신청하면 되는데 제3자는 이의 신청하려면 7일 이내에 해야 돼. 응? 공개하기로 결정 났다고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셋째 줄에 있지? 그게 차이가 나네요. 자, 그 밑에 판례 소개했는데 그 밑에 판례는 큰 의미는 없고 지금 아까 말했듯이 제3자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비공개 요청이 있다고 해서 공공기관 그에 구속받아서 공개 못한다는 건 아니다. 응?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더라도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취지. 그건 법적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정보공개 심의회가 있었지. 그리고 정보공개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응? 그래서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정보공개 심의회는 개수가 되게 많다 그러지. 모든 국가기관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리고 공기업마다 정보공개 심의회라는 걸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 되게 개수가 많지. 근데 여기 정보공개위원회는 전국에 딱 하나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전국 전체에 통일적인 어떤 정보공개 제도 기준, 응? 이런 거 수립하고 뭐 심의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야. 어디 소속으로 만들어져? 자, 그래서 통째로 읽어. 정보 공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 개선, 또 기준 수립, 뭐 이런 등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자, 어디 소속으로? 그게 중요해. 행안부 장관, 응?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응? 자, 이런 거 시험 문제 낼 때 첫 번째 포인트, 소속이 어디냐? 응? 국무총리 소속도 아닙니다. 대통령 소속도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도 아니에요. 행안부 장관 소속이에요. 응? 두 번째, 명칭. 이런 거 살짝 바꿔서 여기다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정보공개 심의회를 둔다. 아니야. 정보공개위원회야, 위원회. 응? 심의회 따로 있고 위원회 따로 있어요. 응? 심의회는 기관마다 설치하는 거야. 국가기관마다, 지자체마다. 응? 이거는 전국에 딱 하나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맞죠? 그 밑에 뭐 구성 등 이런 건 별 논점이 아니에요. 이런 거 내는 사람이 또라이야. 응? 출제자가. 안 냅니다, 거의. 그래서 요거만 설치부만 잘 보세요. 자, 기타. 제도 총괄 동그라미 1번만 보세요. 누구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아닙니다. 행안부 장관은 이게 제일 중요한. 행안부 장관은 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정책 수립,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기획, 총괄 업무를 다 관장하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총괄하는 부처장관이다. 행안부 장관이. 그거만 잘 유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서는 안 내는데 순경시험에서는 2항을 낸 적이 있어. 그 2항에 행안부 장관은 정보공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이랬죠? 근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괄호 속에 보면 국회, 법원, 헌재, 중앙선관위는 제외입니다. 포함이 아니고. 응? 그러니까 여기는 정보공개위원회의 요청이 있더라도 행안부 장관이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없는 기관이죠. 거기는 따로 해야 돼. 거기는 응? 행안부 장관이 관여할 곳이 아니란 얘기예요. 국회, 법원, 응? 헌재, 중앙선관위원회는 응? 거긴 제외. 응? 공개 운영 실태 행안부 장관이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응? 그런 뜻. 이 양쪽도 보세요. 마찬가지로 다 거기는 제외가 됐죠. 그 다음에 쌍가로 2번 맨 밑에 국회 보고제도. 행안부 장관은 매년 전년도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국회에 제출해야 돼요. 그죠? 정기국회 전까지. 자, 뭐 그 정도. 이게 정보공개법의 전부입니다. 응? 법 규정과 판례. 근데 엄청 문제네, 매년. 응? 그래서 올해도 가장 최근에 본 시험이 지난 9월 달인데 9월 달에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을 치렀는데 거기도 행정 절차 한 문제, 정보 공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프린트를 해서 정보 공개 지난 9월 달 7급 시험도 문제로 한번 넣어봤어. 응? 그래서 정보 공개 문제에 대해서 뭐 오랫동안 문제 나왔지만 역순으로 2021년 최근 문제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이제 20문제를 추려봤어. 응?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 빠져나갈 게 하나도 없어.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 다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응? 얼마나 맞추나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쉬는 시간을 갖고